만들어 볼게요. 네. 뉴 프로젝트 해갖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번에는 그냥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유 폴더에 넣어놓은 소스를 이제는 제대로 가져가 봐야지. 복사해서 D 드라이브 여기에 싹 다 몰아넣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들어온 거 오늘은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내려놔 보겠습니다. 이렇게 싹 다 잡아갖고 삼색기에서 냉장고로 바로 직배송 쫙 들어가죠. 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폴더 형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리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펼쳐지는 형태가 되게 되고요. 그냥 드래그 앤 드롭 딱 내리고 리스트 형식으로 볼까요? 왼쪽에. 응? 그거는 요거 더블 클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라 요 윈도우 원래 탐색기에서 이렇게 싹 집어넣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원래 탐색기에서 쫙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콘 형식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리스트 형식은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퀀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시퀀스를 만드는 방식은 컨트롤 N 눌러갖고 하는 방식과 파일에서 New를 눌러갖고 시퀀스를 선택해주는 방식 두 가지를 알고 있죠. 또 다른 세 번째 방식이 하나 있어. 어떤 거? 바로 그것도 좋아. 그거는 이제 네 번째 방식으로 알려주겠어. 자, 여기 요 냉장고 있죠. 냉장고 우측 하단에 보면은 비활성화된 휴지통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왼쪽에 새로운 폴더라는 요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얘를 꽉 누르면 시퀀스, 프로젝트, 숏컷, 어프라인 파일, 어저스트, 먼트 레이어 이런 식으로 생성할 수 있는 파일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시퀀스를 누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됐죠? 자, 오늘은 둘째 날이라고 시퀀스 이름을 지어주고 자, 세팅 값은 기존에 있는 거 DSLR 이 친구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 세팅해서 커스텀으로 들어가고 맘대로 선택을 해줘도 돼요. 되겠죠? 만약에 그 인스타용은 가로 세로 비용 똑같으니까 굳이 이거 세이브 프리셋 여러분들 했으니까 안 해도 되죠? 자, 요거 요 상태로 놓고 OK를 꽉 눌러주면 이렇게 시퀀스가 둘째 날이라고 생성이 돼요. 됐어요? 어, 자, 시퀀스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들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만드는 건 알고 있으니까 들어갔고 이쪽 거를 리스트에서 이렇게 펼쳐봤습니다. 순서가 뒤죽박죽이네. img 얘는 뭘까? 아유, 요것들은 안 써도 돼요? 그러면은 지웠어요. 그러면은 넘버가 조윤호가 원투네? 쓰고 싶은 거 쓰라. 좋아요. 요거는 그럼 이렇게 쓰죠. 조윤호 원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백재민 원 그리고 안인솔 투 화계 기록? 안인솔 원 투 뭐야? 원 좋아 원 강긴고 포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클릭을 했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그 메뉴는 사실은 얘야, 얘. 위에 보면은 sequence from clip이라고 있죠. 이 친구가 바로 냉장고에서 냄비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은 만들어지는 이 클릭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형태인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시퀀스 만들어 놨잖아요. 요거 누르면 새로 시퀀스가 생성이 돼. 비어 있을 때 하는 거고, 요렇게 선택한 걸 어떻게 어저께 배웠다 인설트나 오버라이트 둘 중에 하나 넣는 게 똑같다 그랬죠. 얘를 콤마 같은 거 꼭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용물이 들어가게 돼요. 됐어요? 자, 이런 식, 어떤 거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요거 그리고 시퀀서 만들었어? 어. 여기서 2조 걸로 다시 가볼까? 2조 손윤지 2, 고영민 1, 황윤영 1, 김진영 1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또 콤마나 페리어드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소스 패널 여기? 여기? 요거? 요거 활성화 안 돼도 상관없어. 여기 불러오질 않았잖아. 그냥 버튼만 돼 있으면 되는데 버튼이 활성화가 안 돼? 요거 선택을 했어요? 내가 가서 볼게. 일을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텍스트까지 해서 두 가지 들어가고 끝내겠습니다. 확대를 하는 거는 컨트롤 알트 휠 돌리는 거랑 백스페이스바 왼쪽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걔를 눌러주는 거 알려드렸었어요. 그죠? 자, 트림 하는 거는 어떻게 줬어?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플레이에서 보다가 여기쯤이겠네. 그죠? 이렇게 해서 방향키로 위치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기. 그죠? 그리고 컨트롤 K를 누르면 잘라집니다. 돼요? 아니면 이렇게 트림해 갖고 쭉 붙여놔도 되죠. 자, 이렇게 하고 플레이 시켜 갖고 뭉치고 뒤로 던졌어. 자, 여러분들한테 그 편집팁을 하나 알려줄게요. 영상들은요, 자세히 보시면 컷 편집할 때요, 어느 선에 때 자르냐면, 정지했을 때 자를까, 움직일 때 자를까? 맞았어요.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자릅니다. 동작이 완전히 멈추게 되면은요, 이쪽 표현으로 막아 낀다고 표현을 해요. 맡겼다고. 뭔가, 그게 뭐냐면, 뭐지? 이런 느낌 있잖아. 멈춘 건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느낌이 아니라 뭐지? 라고 하는 게 맡겼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느낌을 안 주게 되는 거야. 자, 요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게 던졌으면은 일단은 마술도 부리지? 던졌어. 한 이 정도? 이 정도쯤에서 잘라줬어요. 다음 거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미 들어와서 이렇게 한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되겠죠? 이 정도쯤 회의 누르고 자 리플도 공간이니까는 선택해서 딜레트 누르는 거 알려줬었어요. 그죠? 자 쭉 보고 요번에 어디로 던져? 엔진에? 엔진에? 자, 잘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용 확인하나? 제 탓이니까 내용을 바꿔야 되겠죠? 바꾸는 팁을 하나 알려줄게. 잘 보세요. 100점이 2도 NG야 혹시? 3가 완전판일까? 확인해 봐야 돼. 자, 혹시 모르니까 일단 백제미 2를 가겠습니다. 근데 얘를 갖다가 지금 콤마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삽입이 되죠? 오버라이트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덮어 씌우는데 아닌 소리란 두 번째 뒤에 있는 클릭까지 가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 속성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 자른 거 있잖아요. 요 크기만 그대로 유지하고 얘를 덮어 씌우고 싶어. 어떻게? 이렇게 올리면
그냥 오버라이트 상태가 되죠. 지금 갖고 있는 파일이 짧네. 자, Alt키를 한번 눌러봐. Alt키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대상인 그 클립 블럭이 전체가 선택이 되죠. 딱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용물이 스와칭이 됐죠. 이렇게 들어가. 뒤에 있는 건 어차피 없는 공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인트 이렇게 싹 찾았는데, 자, 어저께 알려줬던 리플 되면서 편집하려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리플 에디터를 이렇게 당겨줄 수 있죠. 인디게이터 위치가 맞아 들어가 있으니까 딱 놓으면은 바로 당겨지는 편도 다 된 거야. 그지? 요렇게 던지고 한 요 정도 또 리플로 이렇게 당겼어요. 그럼 어때요? 편집 바로바로 되면서 줄어들죠? 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도 되고 자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바꿔도 돼. 뭐,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 다들. 좋아. 자,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자, 근데 봐봐. 재민하고 흰솔이 여기서 했는데, 조금 어떻게 돼요? 롤링 부분, 즉, 재민을 던지는 거 이렇게 던지고 한 요 정도. 여기서 영역을 바꿔주고 싶어. 어떻게? 롤링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들고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던지면서 싹. 자, 여기서 맞는 부분. 여기랑 맞춰주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연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돼요? 이런 식으로, 즉, 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포인트를 뭘로 잡을 건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뭘로 잡을 거예요? 종이 뭉치를 잡을 거죠. 사람이 움직이거나 멈추는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이 뭉치를 기준으로 편집점을 잡아갖고 알려줬어요. 돼요? 자, 그러니까 종이가 움직이는 걸로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됐습니다. 되십니까? 자, 이렇게 하고 흰설도 뒤쪽 거 다들 프린터 했어. 근데 어머, 흰설은 뭐야? 평화? 아, 내 마음의 평화? 난 세계 평화 뭐 그런 건 줄 알았어. 세계 정복할 건가? 뭐 그랬대. 자, 이런 식으로 이어. 야, 자, 이런 식으로 쫙 날렸어. 그죠? 자, 여기도 조금 더 해서 이렇게 보여줄게. 자, 리플을 해서 이제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김국 거. 여기 벌써 연기하고 있지? NG 났네? NG 계속 나네? 뭐야? 왜 등장해? 봐. 이렇게 등장해도 재밌겠다. 응. NG 계속 났어. NG가 안 난 지점이 어디야? 아, 포기한 거야? 아, 여기쯤에서 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얘는 어떻게 커팅해야 되겠다. 커팅하고 Shift 딜레트 딱 당겼어요. 자, 이런 식으로 커팅 했죠? 자, 어저께 선택 버튼하고 트랙 셀렉트 버튼, 그리고 리플 에디터 버튼, 레이저 버튼까지 했어. 그죠? 자, 밑에 있는 요 층으로 이제 다섯 번째 메뉴를 해보겠습니다. 이름은 슬립 툴이에요. 그죠? 뭐냐면 이 슬립 툴을 누르게 되면 어디서 반응하느냐? 요 경계면보다도 요 몸통 쪽에서 반응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화면이 좀 틀리죠? 타임라인 틀리죠? 여기서 여러분들 1차적으로 기억해 주실 거는 요 화면 있잖아. 프로그램 패널에 보이는 화면. 요거는 인디게이터가 위치한 화면이죠. 근데 내가 선택한 건 어때? 옆에 있는 클립이죠. 자, 내가 클립 선택한 거랑 화면은
다를 수가 있어요. 꼭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우스 하거나 뭐 인디게이터 요 위치에서 D를 눌러갖고 해당 클립을 선택하는 거를 넘어가는 거는 잘 알고 있는 건 좋은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인디게이터가 보여주는 화면과 내가 타임라인에서 보는 화면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친구 백재민 더블 클릭해서 잠깐 요 도마에 올려놔 볼게요. 올리셨어요? 어저께 이거 세로 햄버거 알려드렸죠? 그죠? 요 세로 햄버거 뭐야? 인점과 아웃점을 즉 이 클립의 시작과 끝점을 인식을 해서 전체 그 사용 시간, 지속 시간을 유지하고 인점과 아웃점을 옮길 수 있다 그랬죠?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 앞에 거, 이게 뭐야? 앞에 클립의 마지막 장면, 뒤에 클립의 첫 장면, 요거는 요 인점과 아웃점, 요렇게 같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시간을 맞춰갖고 인아웃점을 옮겨줄 수가 있어. 됐습니까? 자, 근데 그 기능이 바로요, 슬립 기능이에요. 타임라인에서 눌러서 움직여 봅시다. 어떻게 돼? 왼쪽 도마에서 나왔던 게 오른쪽 위 상단에 냄비에서 똑같은 화면으로 보이죠? 굳이 쌤 이거를 왜 이렇게 나눠서 써야 돼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서 미리 갈게. 요거 도마로 쓰는 것보다 줄어도 많이 뭘로 써요? 이펙트 컨트롤이라는 친구를 많이 더 쓰죠? 그죠? 그래서 요쪽 요 프로그램 패널에서 더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인점과 아웃점을 옮겨줄 수가 있는 거야. 확인이 안 되고 자, 꽉 누르면 슬라이드 툴이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툴 눌러보세요. 꽉 눌렀어요? 자, 아이콘 요번에도 똑같이 누르면 얘가 움직여. 근데 어떻게 됐어? 앞에 있는 클립의 마지막 장면과 뒤에 있는 클립의 첫 장면이 더 크게 됐죠? 요거는 뭐냐면 내가 선택한 친구 있잖아요. 요 클립을 슬라이딩 시키는 거야. 슬라이딩. 이동시키는 건데 양쪽으로 롤링이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내가 지금 선택한 클립의 길이는 마음에 들어. 근데 앞클립과 뒷클립을 조금 이동해서 다른 모양으로 만들고 싶을 때요. 요럴 때 쓰는 거예요. 슬립과 슬라이딩. 헷갈려요. 저도 단어만 먹고 가면 헷갈릴 때가 많아. 근데 요 에디트 화면을 보고 선택을 해서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이렇게 움직여 봐야지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맞춰놓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슬립 기능과 슬라이딩 기능은 뭐가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있을까? 불편해 살짝은 뭐가 안 바뀌어 얘네 두 개 쓰면 그치 전체 제작 시간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느 시점에 쓰는 거예요? 거의 가편집을 어느 정도 다 하고 시간 맞춰서 만드는 영상들 있잖아. 시간대를 맞춰라는데 영상을 세밀하게 뭐 조절할 때 있죠. 요럴 때 선택해서 쓸 수가 있어요. 슬립 기능과 슬라이딩 기능. 자,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슬립 슬라이딩 만져줬죠? 자, 밑에 있는 이 펜 툴은, 요거는 오후 시간에 할게요. 밑에 있는 핸드 툴은 이건 뭘까? 말 그대로 손바닥입니다. 어디서만 반응해? 여기 타임라인에서도 반응해요. 이펙트에서도 반응해요. 손바닥 모양이 됐죠? 손 꽉 찍으면은 뭔가 잡히는 모양이 나타나. 그죠? 얘는 뭐냐? 바로 여기 하단에 타이머 오른쪽에 보면 핏이라고 있는 거 보이세요? 요거는 요 화면에 꽉 찬 영상으로 보여주라는 뜻이에요. 자, 예, 꺽쇠 삼각형 있습니다. 꺽쇠 삼각형 있으면 눌러보라 그랬죠? 요거는 내가 보고 있는 요 영상을 10%
25%, 50%, 100%, 200%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보실 수도 있고 요거는 렌더링이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작업할 때 영상 찍은 거에 혹시 뭔가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이 찍혀 있나 확인할 때 필요해요. 자요? 이때 바로요 핸드 툴로 움직이게 돼요. 자, 아쉽게도 포토샵에서 핸드 툴은 단축키가 뭐였어? V도 돼. V? V는 셀렉트 툴이고 무브 툴. 어? 스페이스바죠, 스페이스바. 프리미어에서 스페이스바가 뭐야? 플레이 재생이죠. 플레이 앤 스톱이죠. 자, 원래는 핸드 툴은요 H예요, H. 핸드기 때문에. 포토샵과 일러스트도 H입니다, 원래는. 근데 스페이스바로 약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면에 핀 만드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알고 계셔주고. 자, 소스에서도 인아웃 점 찍었죠? 그죠? 여기 오른쪽 봐봐. 여기 보면은 소스 패널하고 아이콘이 똑같아요. 맞아요? 하나만 틀리지. 하나만. 요거. 요거는 컴포지션 뷰이라고 색상할 때 저랑 들어갈 거고요. 왼쪽에는 스냅. 요것도 쭉 다 밀어볼게요. 두 번째, 인서트 오버라이트 있는 자리에 비슷한 아이콘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도마에서는 냄비로 투하해야 되기 때니까 인설트하고 오버레이트가 필요해. 타임라인에서는 굳이 즉 프로그램에서는 인설트하고 오버레이트가 필요할까요? 아니겠죠. 얘는 넣은 거잖아. 뭐가 필요해? 역으로 빼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리프트하고 익스트랙트입니다. 단축키는 세미콜론과 작은 콤마예요. 작은 따옴표 맞죠? 자, 가끔 막 연예인들이 뭐 예능에서 나오면 막 이런 제스 취하는 거 봤어? 이렇게 했고 이경규 연예인 막 이렇게 하죠. 이게 뭐 하냐면 안과 통편집하라고 이거 잘라. 참 아주 이거 자르고 뽑아내. 자, 자르고 자 인아웃점 있죠? 여기도 인점과 아웃점을 이렇게 타임라인에서 선택해 줄 수 있어요. 리프트 아이콘을 잘 봐봐요. 아이콘 모양이 이렇게 사각형 있다가 가운데는 사각형이 위쪽으로 사각형이 됐어요. 리프트는 이렇게 꽉 누르면 어떻게 해요? 저 부분을 진짜로 싹 다 드러낸 거예요. 빈 공간이 남았죠. 내가 뭔가 채워넣으면 되죠. 이거 그죠? 이렇게 선택해 갖고 이렇게 어?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이게 통편집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익스트랙트 얘는 뭘까요? 얘도 집어넣는 거 뽑아내는 건 맞아. 근데 어떻게 뽑아내? 얘는 그치 붙이면서 뽑아내요. 어때요? 인서트하고 반대 기능이죠. 익스트랙트는 뽑아내면서 거기를 다물어 버려. 인서트는 집어넣으면서 벌려버리잖아요. 자, 시간을 바꿔서 들어가는 게 이렇게 틀리게 돼 있습니다. 자, 타임라인에서 인아웃점 찍었더니 여러분들 인아웃점 없애고 싶죠? 그죠? 이거 어떻게 없애? 마커에 클리어 인, 인 앤 아웃, 클리어 인, 아웃 따로 세 개가 있죠? 여기서 지워져도 되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도 돼요. 타임라인에서 뭐를 선택한 거냐에 따라서 틀리게 오른쪽 버튼에 클리어 인 앤 아웃 꽉 눌러주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근데 이거 이제 쓰다 보면 재밌는 기능이 있어. 봐봐. 마커인, 마커 아웃은 여러분들이 그 인아웃점이니까 단축키라서 잘 알겠죠? 근데 밑에 있는 요거 뭐야? 마커 클립이라고 돼 있죠? 어? 자, 단축키 D를 누르게 되면은 인디게이터가 위치한 클립이 선택이 돼요. 그죠? 선택한 다음에 X를 딱 누르게 되면 이 클립의 끝점에
다 두 개의 인점과 아웃점이 생기게 됩니다. 됐어요? 자, 두 개를 만약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했어. X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 인디게이터가 위치한 친구의 인아웃점만 생기죠? 맞아요? 나는 요 두 개를 다 잡고 싶은데, 어? 그때는 어떻게? 요 마커 밑에 있는 마커 셀렉션 슬러시 있죠? 슬러시를 누르게 되면은 인아웃점이 여기서 또 생기게 됩니다. 빵! 내가 선택한 친구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있잖아요? 마커는 말 그대로 작업할 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편집해서 렌더링 할 때 아무런 영향을 안 줘. 대신에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해당 구간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 자, 이렇게 찍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보니까 여기 루프 플레이백이라는 버튼 썼었죠. 알려줄게. 소스 패널도 그렇고 프로그램 패널도 그렇고 오른쪽에 이렇게 더하기 표시 있습니다. 있으니까 요거는 뭐예요? 바로 메뉴들 모음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 줄에 뒤에서 두 번째 거 루프 플레이백 땡겨다가 OK를 누르면 메뉴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리고 얘를 선택해주면 활성화가 된 거예요. 프리미어는 특징이 플레이를 시키잖아요. 끝까지 사용을 다 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멈춰버리죠. 내가 다시 보려면 홈키 같은 걸 눌러서 요 영역을 잡아줘 갖고 계속 플레이를 시켜줘야 돼. 그치? 근데 루프 플레이백 인아웃점을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요 인아웃점 있는 구간만 계속 리플레이가 됩니다. 됩니까? 자, 요렇게 또 한번 보죠. 요번에 인아웃점 바깥쪽에 있죠? 그죠? 이러고 플레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하점으로 점프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도 돼. 뒤쪽에서 플레이하면 이렇게 바로 자기 그 루프 걸어놓은 상태에서 앞에 기능을 찾아가게 됐어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렵게 여러분들 편집 쭉 기본적으로 다 해봤습니까? 다 됐어? 야, 그쪽 보니까 좀 덜 올라온 것 같은데? 자, 이제 잠깐 이론하고 일단은 오전에 3교시를 목표로 또 긴가? 오후는 또 새로운 선생님이 들어와서 프리미어를 또 알려줄 거야. 근데 안 하니 선생님이 들어올 거야. 안 하니? 어? 어? 안 가는 가고 안 하니 선생님이 올 거야. 쌍둥이 동생이 올 거야. 자, 아, 나 헛소리하고 이제 큰일 났네. 자,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이펙트 컨트롤이라는 항목을 가볼게요. 이펙트 컨트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써봐갖고, 요것도 대충 알 거예요. 일단은 아무것도 선택을 안 했을 때랑 해봅시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기억 하나 한번 보죠. 제가 작업 프로세스 알려드렸죠. 1번이 뭐야? 구상, 아이디어, 그 다음에 생각, 2번이 뭐? 언니 오빠들? 2번이 뭐? 에? 안 했어? 그치? 대상 선택을 해야 되겠죠? 3번이 뭐예요? 도구 선택. 4번이 도구 각 변경. 5번이 적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포토샵서부터는 왜 이거 대상 선택, 도구 선택이 막 바뀌어도 어느 정도 값이 계속 나왔죠?
성격이 털털한 친구야. 근데 일러스트로 가니까 어땠어? 애가 조금 까칠해지기 시작했죠. 자, 프리미어는 까칠한 거는 아닌데 얘도 요 프로세스에서 어긋나잖아요. 엉뚱한 일을 해버려요. 엉뚱한 일.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 대상 선택이라고 그랬죠. 대상을 꽉 선택해줘야 됩니다. 먼저 아무런 대상도 선택을 안 했죠. 인디게이터만 움직이고 있어요. 이펙트 컨트롤, 즉 효과를 조절하는 창에 여기 뭐라고 써 있어? No clip select. 맞아요? select, 즉 클립이 선택이 안 돼 있다. 자, 꽝 클립을 선택했더니 어떤 항목이 나타납니까? 재밌는 게 딱 나타나죠? 자, 비디오 항목과 오디오 항목이라는 탭이 두 개가 있고, 이거는 자동으로 영상 클립이나 사운드 클립을 감지하며 해당 요 값이 나타나게 돼요. 얘는 무조건이야. 영상이 있으면 비디오 항목, 오디오가 있으면 오디오 항목 무조건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 자, 그리고 얘네들을 뭐라고 배웠냐? 뭐 선생님들은 뭐 PSRA 15?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5대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뭘로 하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5대 속성. 자, 괜찮아요? 5대 속성은 뭐냐? 모션의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그리고 앵커 포인트. 마지막 다섯 번째가 안티 필커 필터가 아니라 밑에 뭐 있어? 오퍼시티라고 있죠. 얘가 바로 다섯 번째 속성이에요. 즉 위치 바꾸고 크기 바꾸고 회전하고 중심점 바꾸고 투명도 값 바꿔주는 게 5대 속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요 친구를 갖고 애니메이션을 주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요 이펙트 컨트롤은 하나가 선택이 되면은 자체적인 타임라인, 클립 전용 타임라인이 나타나게 돼요. 이거는 상대적이야. 상대값. 자, 클립이 길건 짧건 요 면적을 씁니다. 요 면적을 자동으로 시간이 환산이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것도 길게 해볼 거, 아니, 가깝게 해볼 거, 멀리 볼 거, 이 친구로 조절해 줄 수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인디게이터, 여기 또 연동돼 있죠? 아주 그냥 인디게이터끼리 다들 치네. 프로그램 패널까지 해서 다 돌았는데, 먼저 보죠. 자, 포지션은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숫자가 어때요? 몇으로 나와 있어? 960, 540으로 나와 있죠? 얘는 앞에 있는 숫자가 바로 X축, 뒤에 있는 숫자가 Y축이에요. 자, 기억 하나 볼까요? X형, Y형은 1, 2, 3, 4 중에 어디일까? 어? 어? 이거 내 분명 안 했나? 한 거 같은데? 밑장을 잘 빼. 단합을 잘해야 돼. 안 했어요 라고 한꺼번에 밀던지. 자, 정답은 1번이죠, 1번. 그죠? 그래서 X축은 똑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만 Y축은 밑으로 내려오는 게 양수라 그랬습니다. 됐어요? 이오인 즉슨 수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지만은 컴퓨터에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면적이 시작하는 걸로 연출이 돼요. 돼요? 자, 그러면 960540 어디서 많이 보던 숫자지? 아니에요? 곱하기 2를 해봐. 960은 좀 힘들어. 540은 곱하기 2. 1080 뭐예요? 우리가 시퀀스 만드는 그 크기죠. 자, 요거는 포지션을 잘 기억해 주세요. 뭐에 대한 좌표값이냐? 일단 영상 프로그램 있잖아요. 얘네들은 습성이 하나 있어. 무슨 습성이냐면
무조건 가운데다 놓으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뭘 아무 짓도 안 하잖아. 클립을 그냥 갖다 놓거나 삽입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무조건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요 숫자를 알려줍니다. 자, 근데 얘 프로그램이 어때? 미국 애들이 만들었죠. 미국 애들은 자체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지네들이. 모르겠어요. 자, 근데 영어 울렁증 있어서 지금 못 물어보겠어요. 자, 근데 요 좌표는 뭐에 대한 기준일까? 궁금해지죠? 자, 요 가운데 생성인 오브젝트 그 영상을요, 오브젝트, 즉 클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클립에 무조건 가운데 찍힌다는 특성이 있다 그랬잖아. 기준점을 하나 찍어준 거야. 근데 걔를 어디다 찍어준 거야? 얘도 가운데다 찍어준 거야. 자, 스토리가 이렇게 돼. 워크 에리어가 있는데 작업할 수 있는 냄비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영상, 뭘 고기를 올려놨어. 내가 어딨어? 그랬더니 냄비 가운데 있대. 에?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좌표로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네 하지? 좌표를 어디 찍어?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야. 무조건 별도라는 한복판에 찍어주자. 그리고 물어본 거야. 포지션은 냄비에서 어딨어? 라고 물어본 거야. 괜찮아요? 기준점은 제가 요거 프리미어 하기 전에 포토샵 일러스트 하면서 얘네들도 앵커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헷갈리니까 끝에 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제가. 마커라고 부른다 그랬죠. 요 8개의 마커 말고 가운데 와봐. 파란색 점 하나 들어가 있죠. 제가 바로 앵커 포인트, 즉 기준점이에요. 저 기준점은 무조건 생성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오브젝트, 앵커 포인트라는 항목과 요 포지션 둘 다 공유를 하는데 물어보는 주체가 틀려요. 포지션은 1920-1080이라는 시퀀스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어딨어? 라고 물어본 거야. 어? 작업장 내에서 어딨어? 라고 물어본 거야.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항목을 쭉 내려가서 앵커 포인트라는 거가 있죠. 앵커 포인트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얘도 좌표, 즉 기준점이 어딨어? 라고 물어보는데 얘는 물어보는 주체가 어디냐면 바로 오브젝트 기준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자, 어,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혹시 있나? 혹시 영상 조금 작게 찍은 팀 없어? 한 명? 없어요? 다 1920, 1080에 맞췄어? 아니서 그거 지워버렸잖아. 응. 하나만 줘봐봐. 안인솔 투 파괴 기록. 뭐를 파괴한 걸까? 무슨 사고? 좀 이따 구경해 봅시다. 뭐 상관없어. 어, 안 들어왔는데? 공유 폴더지, 진짜. 잠깐만. 자, 봅시다. 어. 자, 이제 볼게요. 자, 이렇게 봐. 여기, 우리, 예쁜 흰솔 넣어서 딱 뒤에다가, 자, 요거, 페이지 뒤쪽 이렇게 놓고 안인솔 집어넣게. 자, 얘는 어때요? 바깥쪽 여백이 생겼죠? 그죠? 팩트를 두게 되면 어떻게 돼? 포지션 값은 960540이지. 앵커 포인트는 어때요? 764에 429 숫자가 틀려졌어요. 그죠? 자, 이거는 시퀀스 만든 거랑 여러 영상 찍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960540 이거 앵커 포인트랑 포지션 잘 이해를 못하게 돼. 근데 이렇게 사이즈가 틀린 영상을 쓰게 되잖아요. 그럼 알게 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앵커 포인트 즉 기준점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 하나인데 물어보는 주체가 틀린 거야. 포지션은
어느 거 주체? 작업 전체 에리아에서 어딨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돼요? 앵커 포인트는 오브젝트, 즉 영상 있죠. 영상이 한복판에 올라와 있는데 걔한테서 기준점이 어디 찍혔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포지션을 한번 0으로 바꿔볼게요. 요 숫자는 여러분들이 스트러빙이라 그러고 숫자를 넣어줘도 되는데 스트러빙 뭐냐면은 이렇게 왜 스위치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얘를 스트러빙이라 그래요. 그것처럼 요 숫자 위로 마우스 올리면 요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돼요. 그지? 요 상태로 숫자가 그 스위치 옮기듯이 이렇게 밀어줄 수가 있어. 오브젝트 옮기는 방식입니다. 옮겨지죠?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도 돼요. X로 0 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영상이? 끝에 꽉 붙었죠? 자, 내가 여기 립셋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포지션 값 바꾼 거 오른쪽 여기 되돌이표 같은 친구 있죠? 얘가 바로 원위치 시키는 친구예요. 됐어요? 자, 요번에는 앵커 포인트에 X짝을 0으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돼요, 이번에? 기준점은 그대로 있죠. 그리고 오브젝트 상에서 오브젝트가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움직여져 버렸죠. 지금은 움직이는 걸 안 하고 그냥 강제로 움직이니까 딱 이해가 가죠. 왜? 포지션은 값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끝으로 이동한 것처럼 된 거예요. 맞아요? 자, 요게 사실은 프리미어도 그렇고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애니메이션을 줄 때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포지션과 앵커 포인트의 차이를 막 구별을 못해. 왜냐면 똑같이 움직이는데. 자, 근데 차이점은 극명하게 뭘로 나냐면은 바로 나머지 기능, 요 스케일과 로테이션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스케일은 커졌다, 작아졌다 하게 되는 거죠. 크게 조절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약간 미국에도 합리적이라 그랬잖아요. 어느 걸 기준으로 커지고 어느 걸 기준으로 작아져. 바로 앵커 포인트, 기준점 기준으로 작아지고 커지게 됩니다. 돼요? 그 얘기인 즉슨 앵커 포인트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요 오브젝트에 옮겨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케일이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앵커 포인트는 어디 나냐에 따라서 틀려지게 돼요. 자, 로테이션도 뭐를 기준으로 돌리게 돼? 그죠? 앵커 포인트 기준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어? 자, 이렇게 돼서 포지션과 앵커 포인트 수치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잠깐 빨리 하고 쉬는 시간을 줄게요. 문제입니다. 혹시 이 클립 다 갖고 있어요? 없어도 상관없어. 없으면 50%로 줄여봐야겠다. 사이즈를. 50%. 스케일을 50%로 줄였습니다. 작아졌죠? 이렇게 줄어든 영상을 어디다 배치해주냐? 여기 우측 하단 끝에 있죠? 오른쪽 하단에 딱 빈틈없이 위치를 시켜줘 보세요. 어떻게 될까? 자, 봅시다. 요거 이제 어떻게 하냐? 일단은 앵커 포인트를 하면 끝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앵커 포인트만 움직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딱 닿는지 안 닿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잘 보세요. 모션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상 보면 이거 아무것도 선택 안 됐을 때 이거 선택을 하면 바운딩 박스 안 나타나죠? 중심점 요거 잊어먹은 사람들 있지? 얘네들 어떻게 나타나냐? 요 모션 선택해주면 돼. 모션. 모션이라는 요 항목을 포지션도 되고 스케일도 되고 요 모션 눌러주면 되고요. 더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 요 클립을 따닥 더블 클릭해줘도 됩니다. 됐어요? 자,
요 앵커 포인트는, 요거 기준점은 앵커 포인트 항목과 포지션 다 공유해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좌표값이 틀려요. 그죠? 근데 얘를 요렇게 움직여줄 수도 있어. 요 앵커 포인트 기준점으로 가면 마우스가 검정색의 네 방향의 화살표로 나타나죠. 자, 어떻게 돼? 포지션과 앵커 포인트가 같이 움직이지?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오브젝트는 그대로 두고 기준점을 바꾸게 되니까 포지션 좌표와 오브젝트에 있는 클립에 있는 앵커 포인트 좌표가 다 바뀌죠. 이렇게 이동해 줄 수가 있어요. 한 단계는 줄었죠. 문제는 경계면이나 요 모서리는 어떻게 가냐가 문제인 거지.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했던 보조키 바로 컨트롤 키 있죠. 여기서 반응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사이드 엣지 부분을 가보세요. 어떻게 돼요? 8개의 마커에 감지하죠. 중앙도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어. 앵커 포인트를 누르게 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옮겨줄 수가 있어요. 앵커 포인트 가운데 갔으니까 자, 이 친구도 이렇게 하고 자, 사이드 맞추는 것도 어떻게 해? 지금 앵커 포인트 요거 잡진 않았어. 그냥 클립체로 잡은 거예요. 클립.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여기 그 무조건 얘네들이 가운데 간다고 본인도 가운데 잡지 말고 약간 좀 삔나서 잡아. 조금. 그래서 움직일 때 컨트롤 키 눌러봐봐. 어때요? 빨간색 안내선 나오죠? 요게 가이드선이에요. 가이드선. 스마트 가이드처럼. 온라인 같은 거 안 쓰고도 정확하게 가운데, 사이드, 구석 요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맞춰줄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자, 왼쪽에 있는 요 버튼들은 다 되돌리기 버튼입니다. 근데 위쪽에 봐. 모션이라는 항목 앞에 되돌리기 있죠? 요거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 모든 항목들이 한 방에 다 원위치가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잠깐 스케일로 여기를 키워서 화면 꽉 맞춰야 되겠죠? 여기서 잠깐 문제. 요 테두리 안 보이는 요쪽 빛 채워놓지 않은 데가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이죠. 얘는 원래 검정색일까? 아닐까? 아니야? 검정색? 자, 저 여백은 사실은 색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검정색이냐? 동영상을 플레이할 때 투명으로 보이지 않죠? 플레이어기 밑바닥에 다 검정색이 돼 있잖아. 그래서 추가가 돼서 검정색으로 보이는 건데 서비스용이야, 어떻게 보면. 자, 트랙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이렇게 얹혀 놓으면 자, 이렇게 보이는 거야. 맞죠? 자, 클릭 뒤에 것도 움직이면은 이렇게 계속 포개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포토샵에서 왜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흰색이었잖아요. 같은 이유로 얘는 검정색인 것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흰솔 요거 이제 요거 사이즈 맞춰 볼 건데 힙 스케일로 이렇게 키우면 사이즈 맞출 수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크기가 몇 퍼센트가 돼야지 딱 맞는 거야? 몇 프로? 자, 요거는 스트러빙으로도 옮겨줄 수가 있지만 이렇게 마우스 방향키 위아래에서 옮겨줄 수가 있어요. 한 스텝씩 올라가죠. 만약에 내가 좀 더 과감하게 올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 Shift 키 누르면 얘는 10단위로 움직이지. 그죠? 소수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소수점 있죠? 응? 요 소수점 단위는 움직일 수 있을까? 바로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소수점 단위로 작게 세밀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돼요? Shift를 누르게 되면 10단위 배속으로 고속 배속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세밀한 동작을 하게 될 수가 있어. 자, 세밀한 것까지 다 알려줬는데 사이즈를 화면에 꽉 채우려고 그래. 어떻게?
내 눈대중을 믿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나는 나의 눈대중을 믿을 수가 없어. 화면을 꽉 채우고 싶어. 어디 가요? 클립에 가보면, 자, 클릭 가보면 3분의 1 지점 쪽에 비디오 옵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비디오 옵션. 찾았습니까? 자, 밑에 보면은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세트 프레임 사이즈라고 들어가 있죠. 여기. 자, 단계별로. 자, 여기 클립의 비디오 옵션. 비활성화 되어 있는 거는 클립이 선택이 안 됐을 때. 됐어요? 아, 어? 여기 봐봐, 여기. 선택하면은 클립의 옵션에 세트 프레임 사이즈,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됐어요? 자, 이 친구는 여기 말 잘했어. 이펙트 컨트롤이나 이런데 이펙트 컨트롤 선택돼 있거나 위쪽에 프로그램 파너 선택돼 있잖아요.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대상을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메뉴도 틀려지게 돼요. 자, 얘는 어떻게 타임라인에서 요 클립을 선택했을 때만 반응을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하기 전에 잠깐만 이렇게 해볼게. 요거를 반을 쪼개줘 보세요. 반을 쪼갰어요? 그냥 정확하지 않아도 돼. 혹시 여러분들, 아니다. 그냥 이걸로 가자. 자, 봐봐. 요 앞에 거 화면을 클릭해 줄 건데, 자, 비디오 옵션의 제일 밑에 있는 거,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어? 자, 요거를 먼저 선택을 꽉 할게. 어떻게 돼? 일단 스케일을 일단 100으로 놓은 상태로 해야 돼요. 어? 다시. 자, 요게 원래 우리 흰솔 거가 내가 막 움직이다가 보니까 여기 100%가 아니었어. 그죠? 스케일 126 됐거든. 요거 일단 기본가 원래 값으로 놓고 반 쪼개줘요. 그리고 앞에 친구 클립의 비디오 옵션에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꽉 눌러줬어요. 어때? 화면에 꽉 찾았죠? 두 번째 친구 이렇게 인디케이터도 이동해서 두 번째 친구 어떻게? 같은 방식으로 비디오 옵션에 세트 프레임 사이즈 꽉 눌러줍니다. 두 개가 어때요? 화면에 꽉 차게 커진 거예요. 지금은 여백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저 영상 찍어온 거랑 1920, 1080 즉 시퀀스 만든 거랑 비율이 16대 9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1080이라든지 이렇게 인스타용으로 하잖아. 그럼 어디까지 커질까? 응? Y축 될까? 될까? 즉, 경계면이 화면 프레임에 딱 닿는 순간 멈추게 돼. 그래서 인스타용 같은 경우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여백이 생기게 됩니다. 사각형이니까. 자, 그러면 세트 프레임이나 스케일트 프레임 사이즈나 둘 다 화면이 키우는 거죠. 숨은 그림 찾기. 틀린 거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 어, 야, 하나 찾았어. 어떤 거? 이펙트 컨트롤에 스케일 값이 틀려. 또 틀린 거 하나 더 있어. 또 틀린 게 하나. 내가 4교시를 건다 그러면 눈에 불 켜고 달려들겠지? 안 그러고. 내가 이렇게 막 했더니 선생님 내기 좋아하시나 봐요. 막 이러더라고. 내기 별로 안 좋아해요. 잡기는 좋아해도 내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오! 승부 정답. 타임라인에 어때요?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 친구는 뭔지부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 타임라인에 써 있는 거 자세히 보면 FX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기본 컬러가 뭡니까? 회색입니다. 그죠? FX라고 써 있는 저거는 배지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옷에 이렇게 붙이는 배지 있죠? 센 바람으로 배지. 걔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얘가 보여지는 이유는 뭐냐? 저 노란색이 뜻하는 거는요.
어느 건지 모르지만 5대 속성 중에서 한 개 이상의 값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있잖아요? 지금은 뭐가 바뀌었어? 스케일이 바뀌었죠? 그래서 세트 프레임 이 친구가 노란색으로 바뀌어져 보이는 거야. 자, 근데 왼쪽 거는 화면을 키웠는데 색깔이 어때? 회색이죠, 일단. 그 얘긴즉슨 뭐야? 분명히 스케일을 키웠는데 스케일밖에 바뀐 게 없죠. 자, 두 개가 왜 이렇게 쓰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화면에 늘린 거를 아무 표시를 안 해놔요. 렌더링을 만약에 했어. 무슨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잘린다기보다는 만약에 화면 크기가 반짜리예요. 면적상 내 4분의 1 토막 난 거죠. 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거를 키워. 그럼 뭐가 떨어져? 화질이 떨어져. 프리미어를 앞만 봐도 타임라인에 봐도 스케일이나 뭐 바꾼 표시가 없어. 선생님 그러면 스케일 트 프레임 사이즈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문제는 어떨 때? 큰 거를 줄였을 때. 큰 거를 줄였을 때 어떻게 돼요? 원판 불변의 법칙에서 큰 거를 줄여서 쓰면은 1대1로 만들어서 쓰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큰 거를 줄여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질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는 큰 거를 줄일 때는 스케일트 프레임 사이즈를 두는 거예요. 원래는 없던 기능이야. 왜 이렇게 둘까? 걸리적거려서. 그냥 줄였잖아. 줄였는데 자꾸 노란 배지가 떠. 한이나 요소가 자꾸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방지했던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사진 같은 거 쓸 때는 크잖아, 사진이. 그래서 뭘로 바꿔준다? 스케일트 프레임 사이즈로 바꿔주는 거예요. 세트 프레임 사이즈로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어차피 큰 거를 줄였기 때문에 뭐 30%뭐 이렇게 떠. 내가 작업할 때 감안하고 쓰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걸리적거려서 그런 거야. 자, 스케일트 프레임 사이즈와 세트 프레임 사이즈 외우기 힘들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스케일, 글자가 더 많지. 셋 작지. 여러분, 대소 이렇게 해야 돼요. 대소, 그죠? 큰 거, 작은 거. 보통 큰 거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럼 위에 게 큰 거야. 밑에 게 작은 거. 큰 거를 줄이는 거, 작은 거를 키우는 거.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면 좋아요. 자, 요 스케일트 프레임, 세트 프레임 사이즈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세트 프레임 사이즈는 바꾸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배지가 생기는데 여러분들 스케일트 프레임 사이즈는 그러면은 저렇게 바꾸는 거를 바꿨다고 기억을 못 하나요? 앞에 보면 어때? 스케일트 프레임 사이즈 앞에 체크박스 들어있는 거 보이세요? 저기는 요렇게 이거는 이렇게 스케일 바꿔 놓은 겁니다 라고 여기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됐어요? 위쪽에 있는 다른 친구는 세트 프레임 사이즈, 스케일트 프레임 사이즈 아무 표시 없죠? 스케일 프레임 사이즈만 적용된 것만 요렇게 색상이 뜨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핵심 기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든 거 5대 속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5대 속성은 이제 이번 시간 익혀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먼저 애니메이션 만드는 기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교실 덥지 않아 지금? 이유가 뭘까? 솔샘 에어컨 확인 좀 해줘 봐봐. 꺼놨었어? 음, 누가 저기 추운 사람 나랑 자리 바꾸자. 여기 자리 내가 빌려줄게. 숙달된 조교. 과외 받을 수 있음. 혜택. 어때? 응? 승부랑 바꾸면은 그닥 안 춥잖아 거긴. 자 보죠. 애니메이션 이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먼저 적어줄게. 애니메이션 버튼을 클릭.
요거는 토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2단계 힙프레임 2개 이상. 요게 법칙이에요. 뒤로 갔을 때 좀 익숙해지면은 이거는 내가 작업 팁. 제작은 역순으로. 역순이 편리함.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어. 됐어요? 자, 먼저 보죠. 애니메이션 버튼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이거는 되게 친하게 지내야 돼. 자, 모션 값을 이렇게 딱 보겠습니다. 포지션 앞에는 fx라고 들어가 있죠. 수학에서는 fx가 함수잖아. 영상에서는 요거 특수효과란 뜻이에요. fx. 자, 그리고 보면 포지션 앞에 요렇게 생긴 애가 있지. 이거 뭐같이 보여? 맞아요. 스톱워치. 근데 얘 이름이 바로 애니메이션 버튼이에요. 얘를 꽉 누르잖아. 그럼 어떻게 스톱워치가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바늘이 생겼죠. 그리고 오른쪽 여기 잠깐만 봐봐. 이상한 애가 이렇게 반토막이 났어. 그죠? 자, 요거를 먼저 제가 컨트롤 Z 눌러서 설명을 해줄게. 일단은 인디게이터 살짝 이렇게 빼봅시다. 살짝. 모든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인디게이터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여기서 포지션 버튼을 꽉 애니메이션 버튼 누르면은요. 요렇게 뭔가가 생성이 돼요. 이거를 키프레임이라고 불러. 됐습니까? 키프레임은 우리가 아는 프레임 있죠. 1초당 30장씩 넘어가는 걸 프레임이라 불렀잖아요. 문제 드릴게요. 이 여기서 나오는 프레임과 지금 키프레임은 같은 거다? 틀린 거다? 같은 거다? 다른 거다? 확률은 50%. 다르다. 같다고도. 다르다고도. 뭐가 다를까? 어? 애니메이션. 조금만 좀 정리를 하면. 자, 내가 정리를 해줄게. 그 시간이니까. 자, 프레임은 초당 30장이나 24장의 이미지가 쭉 나열이 된 거죠. 프레임은 시간에 따라서 장수가 변할 수 있지만 양이 바뀔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 스피드 듀레이션 값을 주지 않는 이상은 초당 넘어가는 프레임의 개수는 일정하죠. 자, 근데 이 한 장 한 장 한 장의 프레임에 다 5대 속성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장면 하나가 포지션 위치 값도 갖고 있고, 스케일 값도 갖고 있고, 로테이션, 모든 그 속성 값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이. 근데 키프레임은 뭐냐면 내가 요 속성값 갖고 있는 애를 애니메이션, 즉 움직임을 주고 싶어요. 그럴 때 정보값을 담아놓는 친구예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 영상을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그랬죠? 그때 960, 포지션은 960540, 스케일은 100, 로테이션은 0 이런 식으로 기본 디폴트 값이 정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는 거야. 나는 요 기본 값에서 180도나 스케일을 200%로 바꾸고 싶다. 그거를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그 표시를 하는 게 바로 키프레임이에요. 그래서 키프레임은 그 프레임한테 적용할 수 있는 정보값을 담아놓은 겁니다. 괜찮아요? 이 정보값을 담아놓으면은 키프레임이
프레임보다 더 우선해. 그래서 프레임 위에 둥둥 띄워놓잖아. 그러면 키프레임에 있는 요 정보값이 밑에 있는 프레임에 적용시켜주는 거야. 이해를 했어요? 자, 근데 이 키프레임이 또 재밌는 특성이 있어. 얘는 혼자서는 아무 일도 안 해요. 정확하게는 혼자 있잖아. 하나만 있으면 클립의 전 구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값을 싹 다 적용합니다. 지금 답을 안 줬죠? 그죠? 봐봐. 스케일을 50% 줄여볼게. 플레이를 해보자. 영상이 그냥 50% 줄었죠? 원래 여러분들 클립에 50% 줄어준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근데 요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얘를 100%로 바꿔줬어. 됐습니까? 아, 저기 푸르크. 이거 스케일을 애니메이션 안 켜줬어요. 앞뒤기. 자, 시작점을 50% 여기다 주고 뒤쪽에다가 100으로 만들어줬어. 자, 그러면 스케일 50이라는 키프레임과 100이 담겨있는 두 개의 키프레임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애니메이션은 뭐가 되는 거냐? 요 두 개의 키프레임 사이의 정보값이 다음 키프레임에 가면서 자동으로 연산을 합니다. 50에서 100까지 구간을 프레임 단위를 얘가 지가 알아서 나눠갖고 점점 증가나 감소를 시켜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커지는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키프레임을 생성해 주려고 애니메이션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하나가 생성이 되고 움직여야 되니까 어떻게 돼? 두 개 이상의 키프레임이 필요하게 되는 거야. 됐어요? 자, 3번은 제작은 역순으로 해라. 이건 뭐냐면 보통은 움직이게 되면은 어느 어떻게 움직이냐면 멀쩡하게 있다가 휙 날아가는 것도 있지만 포지션 값을 바꿔주면 되죠. 근데 보통은 딱 움직이다가 싹 이렇게 오는 거를 주로 많이 만들려고. 그러면 키프레임을 어떻게 주는 게 좋겠어요? 뒤에 완성될 거를 먼저 만들어주고 인디게이터를 앞쪽으로 이동해서 흐트러뜨리는 게 더 편하겠죠. 정리하는 것보다 흐트러뜨리는 게 편하잖아요. 그거를 뜨게. 물론 절대적으로 조건이 맞지는 않아요. 아까처럼 있던 걸 휙 날리는 건 역순을 만들 필요가 없죠. 앞서서부터 뒤에 흐트러뜨리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주고 봅시다. 요 키프레임은 아직 정리를 하게 되면 정보값을 담아놓은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 정보값을 담아놓은 게 밑에 있는 프레임에 영향을 준다. 자, 그리고 요렇게 자동으로 연산을 하는 거 있죠. 얘를 트위닝이라고 불러. 트위닝. 트위닝. 혹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문가 자격증 관심 있으신 분 있어요? 안 빠지고 나와 있는데. 거의, 거의 한 번씩은 나와요. 확률 50%.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키프레임이 필요하고 앞쪽에 있는 봅시다. 키프레임 앞쪽은 비어있죠? 마지막 키프레임이 뒤에 것까지 쭉 영향을 주게 돼요. 괜찮아요? 자, 이 키프레임은 이동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냥 잡고 움직이면 어떻게 돼? 천천히 이 구간 동안에 커지는 게 짧게 놓으면은 짧은 시간 내에 움직이게 되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조건 X축은 뭐다? 시간이에요, 시간. 무조건. X축은 무조건 시간이야, 무조건. 이게 여기서 빨리 보일 수 있고 짧게 보일 수도 있고 차이는 있지만 자, 요런 식으로 속성값을 주실 수가 있는데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은 회전입니다. 근데 오퍼시티만 따로 들어가 있죠. 얘는 옛날 버전은 여기 오퍼시티가 이거 펼쳐보면은 이게 먼저 불이 들어와 있었어. 자, 오퍼시티의 기본값이 뭐예요? 불투명도라 그랬죠. 왜냐하면
사물 중에서 프리미엄은 먼저 정의를 한 거. 투명한 건 높다. 무조건 다 자기한테 온 건 보인다.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포시티가 100이에요. 그리고 얘를 껐다 켰다 투명도 줬다 안 줬다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던 거예요. 괜찮아요? 자, 괜찮아? 자, 여러분들 그 있는 거를 다 하게 되면은 지금 좀 재미없으니까 물론 우리 방금 다 시킬 거야. 다 시킬 건데 간단하게 한번 연습을 해보죠. 먼저 리셋을 하나 시키고 4개의 파일 정도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키프레임을 만드는 것들은 먼저 이걸 알려드릴게요. 먼저 최초 키프레임을 생성하는 방식은요. 요 애니메이션 버튼 있죠. 얘를 토글을 하게 되면 요 인디게이터 기준으로 이렇게 키프레임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원래 키프레임 생성 버튼은 바로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여기 뒤에 보면은 동그라미에 좌우측 화살표 들어가 있죠. Add 리모트 버튼 요거를 딱 누르게 되면 없어지게 돼요. 근데 봐봐. 애니메이션 버튼 토글 돼 있죠. 켜 있는데도 키프레임을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지울 수 있어요. 내가 애니메이션 할 거야 라고 해놓고 키프레임은 안 준 상태도 가능해요. 영향을 안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키프레임을 준다. 애드 버튼 눌러줘도 되고 두 번째 방식은 요 안에 정보값 있죠. 0.1만 바뀌어도 키프레임이 생성이 돼요. 이렇게 생성해 줄 수 있고 두 번째 방식은 또 이렇게 해도 돼. 더블 클릭해서 내용물이 움직였죠. 스케일 줄었지. 어때? 바뀌는 거 보여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정보가 0.1이라도 바뀌면 무조건 키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10초짜리 클립에는 키프레임이 최대 몇 개까지 생성할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은 문제에 좀 오류가 있어. 무제한은 땡. 문제를 오류를 수정하면 10초짜리 클립의 포지션에는 키프레임을 몇 개까지 생성할 수 있을까요? 응? 정답은 30프레임이라는 조건이 나왔다 그러면 몇 개요? 300개가 생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프레임당 키프레임은 1대1입니다. 하나의 프레임에 두 개를 집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근데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요 키프레임 값을 바꾸려고 그래. 인디게이터도 지금 어긋나 있죠? 숫자를 여기서 나 이거 다시 100%로 해야지. 어떻게 됐어? 키프레임이 생성이 됐죠, 새로. 모든 역사는 인디게이터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왜? 내가 지금 선택은 요 키프레임 했잖아. 근데 정보값은 뭐가 보여주고 있는 거야? 요 이펙트 컨트롤에 있는 여기 인디게이터 기준으로 정보값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프로그램 패널하고 타임라인의 관계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랑 인디게이터가 위치하고 있는 거랑은 별개 얘기예요. 별개. 이거 진짜 많이 헷갈려요. 인디게이터는 이쪽에다 놓고 나 여기 선택했다고 여기 숫자가 막 바뀌어요.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긴 바뀌어. 적용이 안 돼. 이상하게 돼 있어. 그게 뭐 하는 거야? MT 가서 술 먹고 자다가 다리가 간지러워. 딱 긁는데 안 시원해요. 이유가 뭐야?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거지. 왜 안 시원하지? 막 팍팍팍 더 긁어. 어떻게 돼? 옆에 막 잠결에 막 신음하고 있고 피 흘리고 있죠. 남의 다리 긁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디게이터를 해당 친구한테 정확하게 이동을 시켜야 되죠. 자, 요렇게 쭉 옮깁니다. 붙었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의심해. 자, 요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키프레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됐어? 한번 폭 튀죠? 선생님 이상해요. 키프레임 이렇게 해놨는데 왜 이래요? 확대 쫙.
어때요? 한 프레임 어긋나 있죠? 속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키프레임 이동을 어떻게 하냐? 바로 요 화살표 있죠, 화살표. 화살표. 얘가 키프레임 이동 버튼이에요. 제일 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왼쪽으로 갈 수 없다 하면서 비활성화가 됩니다. 됐어요? 자, 요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 하나 더 있어. 어떤 것과? 맞았어.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될 보조키. Shift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스냅으로 딱딱딱딱 걸리게 돼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키프레임 모양도 되게 재밌어요. 마른 모형태죠? 사실은 요 세 개가 지금 모양이 다 틀립니다. 그죠? 왼쪽 거는 여기 흰색 들어가 있고, 가운데 거는 흰색이 다 들어가 있고, 우측 끝에 거는 이쪽만 흰색 들어가 있죠. 자, 요건 뭘 뜻하냐? 뻥 뚫린 검정색은 내 뒤에 더 이상 키프레임이 없어요 라고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인디게이터를 직접 이동하지 않아도 내가 끝에 거예요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가운데는 흰색으로 다 들어왔죠. 내 좌우측으로는 키프레임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사실은 키프레임이요. 마른 모형태잖아요. 얘는 마른 모형태가 아니야. 정확하게는 삼각형이에요.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끝난 거예요 라는 모양이 따로 있고 있어요 라는 모양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오토 형태입니다. 오토. 오토는 무조건 마른 모로 생겨. 근데 베지어라고 수동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 곡선. 그때는 역삼각형으로 해서 모래시계처럼 생기게 돼요. 응? 자, 이렇게 빠르게 들어가는 표시도 생성이 돼요. 자, 그럼 이따 정도만 기억해 주고, 자, 14분이 남았는데 여유 있게 해줄게요. 4개 클릭까지만 해보는데, 자, 애니메이션 주고 하는 거는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 요 클립이 하나가, 일단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애니메이션을 4개의 클립에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포지션은요, 자유, 프리. 그 얘기인즉슨 포지션 애니메이션 어떻게 주냐? 오른쪽에서 아래쪽. 이런 식으로 옮겨가게끔 줘보세요.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스케일은 시작 지점은 50%로 시작했다가 100% 됐다가 50%로 끝났으면 좋겠어. 괜찮아요? 하나씩 해보는 거야. 로테이션은 홀수는 시계 방향, 짝수는 반시계 방향. 됐어요? 앵커 포인트는 넘어가고 오퍼시티. 오퍼시티는 0에서 100 됐다가 0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4개의 클립을 하게 되는데 조금 여유가 되면 요 각 클립은 5초짜리로 만들어 주세요. 5초. 토탈 20초짜리가 나오겠죠. 자, 5초.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4개 클립, 각 클립은 5초. 자, 순서대로 풀어보면 됩니다. 첫 번째 거 5초로 줄여야 돼. 어떻게? 인디게이터를 5초로 이동하고 줄이면 되죠. 그죠? 편법을 하나 알려줄까? 진짜 그냥 이건 메카닉적으로 이런 식도 가능하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얘네들을 사실은 갖고 올 때 잘해놓으면 되는데 쌓아놓는 거야. 그리고 5초로 간 다음에 레이저 툴 있죠? 얘를 하나씩 잘라밖에 안 되잖아. 시프트 키로 누르면요. 이중 면도날이 돼요. 됐어? 이중 면도날.
그리고 클릭을 하게 되면 한 방에 다 잘리게 돼. 잔머리. 예? 작업창이 없어졌다고? 어이구. 요거 리셋 누르면 되잖아요, 리셋. 리셋이에요. 자,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다시 붙여서 완성할 수가 있죠. 요렇게 4개. 헌법. 물론, 지금 이게 툴 연습용이고, 이렇게 응용이 가능하다지,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일은 없어요. 그죠? 대신에 쌍칼을 쓸 일이 있긴 있어. 이렇게 트랙만 올려놨을 때 한 방에 팍 자를 때 쓸 수는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포지션 자유 항목으로 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죠? 첫 번째 거. 처음에 일단 위치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화면 바깥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문제는 하나 내보냈더니 어떻게 돼? 안 잡히지? 어? 포지션도 애니메이션 켰어.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라고. 근데 어떻게 돼요? 안 잡히죠? 그때 쓰는 게 뭐? 바로 요 핏. 얘로 25% 정도 줄이면 어떻게 해요? 전체 영역 좀 생기죠? 바운스가 안 보여. 그때 뭐 눌러 그랬어요? 모션이라고 눌러주면 요 바운드 박스 생긴다 그랬죠?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화면 이거 그 인디게이터 이 친구를 요 클립 뒤에다 맞춰놓고 요 조건을 맞춰주면 편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느냐? 물론 Shift 키 눌러갖고 이렇게 가도 스냅 기능으로 걸려요. 됩니까?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빠르고 편한 키가 바로 방향키 위아래예요. 눌러보세요. 계속 눌러봐. 얘는 절단면을 감지합니다. 감지돼요? 근데 얘는 특징이 이런 게 하나가 있어. 2번 트랙에 올렸습니다. 어때요? 2번 트랙에 있는 절단면도 다 감지를 하죠. 자, 화면상에서 보이는 모든 친구들은 다 감지를 하게 됩니다. 됐어요? 요 기능을 이용해서 뒤로 밀어갖고 어떻게 줘? 화면 내려주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 왜 얘가 보일까? 이 친구가 두 번째 클립에 있는 처음 게 보이죠? 이거 이유는 어저께 알려줬었어. 확대. 인디게이터가 어때요? 첫 번째 클립 정 뒤에 딱 가리키고 있죠? 근데 면적은 어디로 넘어가 있어? 다음 걸로 넘어가 있죠? 그래서 뒤에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커팅을 하게 되면은 뒤에 거 이렇게 0.1프레임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한 프레임을 이동을 해주면 원래 내 거의 영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는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버전업 안 하더라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포지션 애니메이션 줬던 거 여기 보여지게 되죠? 맞아요? 자, 이렇게 바운딩 박스 안 보여지는 건 뭐 하라 그랬어? 모션 눌러주면 보이게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 친구를 이렇게 낮춰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요 클립이 이동하는데 이렇게 선이 보이죠? 요게 바로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궤적이에요. 괜찮습니까? 요 궤적. 그래서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요 궤적. 뭐의 궤적이야? 중심점의 궤적이죠? 요 친구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5초 동안. 됐어요? 요 궤적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냐? 여러분들이 중간에 이렇게 인디게이터 여기 키프레임 없는 상태에서 얘를 움직여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운 키프레임이 이렇게도 생겨요. 자, 첫 번째 비밀. 여기 점선 보여? 점선? 이 궤적에? 요 점선? 요게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 바로 간격, 프레임이 저렇게 일정하게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무슨 얘기냐? 요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점에서부터 저기 여기 우측 상단서부터 좌측 하단까지 일정한 속도를 가져. 그죠? 프레임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게 요거를 형상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일정하게 가는 거에서 내가 중앙에 딱 키프레임을 만들었더니 어떻게 돼요? 일정한 거에 정보값을 여기다 갖고 있죠. 근데 얘를 중간에 원래 요 시간대 중앙에 와야 될 걸 너 빠르게 중앙으로 가 이렇게 했어요. 빠르게 중앙으로 했어요? 궤적이 어떻게 바뀌어? 아니 넓어졌죠. 시간은 일정한데 저거는 프레임 즉 궤적이 이동하는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제가 많이 벌어질수록 어떻게 돼? 빨리 가는 거야. 빨리. 왜? 같은 시간 동안 점을 포인트를 통과해 가는 거예요. 넓어지니까 어떻게 돼? 시간 내에 이동하는 게 많아졌죠. 그러니까 빨리 가게 돼. 뒤에 거는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촘촘해지죠. 도착, 즉 얘가 이동하는 시간은 몇 초 만에 도착할까 이렇게 되면 얘 겁나게 빨리 뛰어. 그치? 요 몇 초 만에 도착해? 5초 만에 도착해요. 이해가 가요? 시작점과 끝점은 안 바뀌었죠? 중간에 지가 아무리 토끼처럼 빨리 뛰고 아니면 거북이처럼 늦게 가다가 미친 듯이 그냥 뒤에 달려간다 그래도 시간은 어떻게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더라도 5초에 도착하게 됩니다. 돼요? 요게 애니메이션 만들 때 속성값 그 뒤에 가면 이지이지가 나오는데 요 값이에요. 자, 요 키프레임을 선택하면 또 뭐 할 수가 있냐? 바로 딜레트 누르면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가운데 거 지워봤고요. 자, 그리고 얘는 어땠어요? 무조건 움직이면 키프레임이 생성이 됐죠. 근데 그 조건이 틀어질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 바로 요때야. 여기 보세요. 중앙에 있죠? 얘 오브젝트 움직이는 게 아니라 끝에 요 마치 마감 점 보이세요? 마커? 얘를 움직여봐요. 어떻게 돼? 시작점과 끝점을 내 맘대로 바꿔주실 수가 있죠. 키프레임은 생성이 됐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는 겁니다. 즉 생성한 키프레임의 좌표값을 내가 직접 바꿔준 거예요. 괜찮아요? 자, 요렇게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잘 봐봐. 요렇게 때문에 마우스 모양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마지막 키프레임 줄 때 흰색에 온 좀 들어가 있죠. 그죠? 궤적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끝에 좀 저 가면은 요 점선 있잖아요, 궤적. 궤적에 조금 더 굵은 점이 두 개가 있어요. 찾았어요? 잘 봐야 돼. 여기 보여, 요거? 제대로 찾았으면은 걔는 가리키면 마우스가 검정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됐습니까? 얘가 뭘까요? 바로 일러스트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만졌던 핸들이에요, 핸들. 반쪽짜리 핸들입니다. 쫙 펼치니까 어떻게 돼? 곡선이 되죠? 키프레임을 새로 만들지 않고 곡선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돼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잘 돼? 자, 그러면 아까 거 조건 맞아 해봅시다. 방향은 풀이라니까 이제 스케일 줘야 되죠? 자, 스케일 50에서 100 됐다, 50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일단은 이 포지션에 딱 같이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포지션의 이 이동 버튼을 활용할 거예요. 시작점은 몇? 50. 바꿔줬죠?
애니메이션 여기다 켜졌어. 이동부터 위에 거. 스케일은 키프레임이 하나잖아. 포지션에 딱 맞추려 그러면 포지션에 키프레임 이동 버튼 눌러줘도 되죠. 왜? 인디케이터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50 될 거지. 어? 꽉 눌러줬어요. 50% 됐죠? 중앙 종료 됐을 때 몇 퍼센트로? 100이라 그랬죠? 숫자 100을 넣어도 되지만 여기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몇 퍼센트로 바뀌게 돼요? 100%. 그러면서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죠.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50에서 100 됐다가 50 되는 요 애니메이션 완성이 됐어요. 됐습니까? 포지션 값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은 해당 값 보면서 이렇게 조절해 주면 되죠. 자, 세 번째 뭡니까? 홀수는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로테이션이죠. 자, 로테이션을 이렇게 갈게요. 처음서부터 가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요 정도에서 로테이션 애니메이션 주고 조금 더 가서 자, 몇 바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라 그랬죠. 몇 도? 360도. 넣어주면 360이 없어지고 뭘로 바뀌었어요? 1x가 됐어. 맞아? 1x가 바로 한 바퀴가 돌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x는 진짜 소문자 x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입력할 때 저 뭐지? 숫자 키보드에 이 별표 100만 눌러봐야 숫자가 없어. 어떻게? 내가 회전수는 그다 2x 누르게 되면 두 바퀴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소문자 x입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 여기 쭉 와서 싹 제재 넣기 돌아요? 1x에서 풀렸어. 1x. 자, 이렇게. 어때? 삑 돌고 퇴장하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거는 오퍼시티죠. 오퍼시티를 주게 됩니다. 자, 오퍼시티 0 맞아요? 0 줬는데 숫자상으로는 0이 들어갔는데 얘가 화면 바뀌었잖아. 그죠? 0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죠? 이거 어떻게 볼 방법이 없을까? 며칠 뒤에 이펙트 할 때 조금 설명해 드렸지만 여기 앞에 FX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얘도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얘도 토글이 돼. 토글. 그 얘기가 뭐냐면 얘를 제가 오퍼시티 100으로 놨습니다. 잠깐 끄잖아요. 어떻게 돼요? 저 포지션부터 스케일, 로테이션이 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살아있지만 잠시 비활성화 시켜버리는 거야. 이유는 오퍼시티 주려고. 그래서 요 5대 속성인데 오퍼시티만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역으로 내가 오퍼시티 끄고 모션값만 보고 싶다. 가능하겠죠? 얘를 0으로 주고 자 스케일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갔습니다. 얘 100으로 바꿔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어떻게? 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숫자 넣어줘도 되는데 요것도 가능해요. 키프레임을 선택했어. 그러면 에디트에 카피가 됩니다. 복사했죠? 아무것도 안 했죠? 붙여넣기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컨트롤 V. 어디에 붙을까? 맞았어. 인디게이터. 모든 역사는 인디게이터에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내가 복사하는 거 선택은 직접적으로 저 키프레임을 선택해 주지만은 복사해서 완성되는 거는 인디게이터 기준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가 돼. 하나가 완성됐죠? 그죠? 두 번째 건 이걸 한 번 더 반복해야 되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똑같은 작업을 또 하는 거를 안 좋아한다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다 선택해요. 어떻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잡아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전체 선택 단축키가 뭐야? 컨트롤 A. 컨트롤 A 딱 눌러서 어떻게 해? 다 선택됐죠? 복사. 그리고 내가 어디다 붙여놔야 돼? 두 번째 클립을 붙여놔야 되죠? 두 번째 클립을 선택했습니다. 맞죠? 붙여넣기. 두 가지 우리가 있어요. 일단 붙여넣기. 붙여져, 안 붙여져? 안 붙여져. 이유가 첫 번째. 인디게이터가, 그치? 앞쪽에 가서, 그래. 뒤로 밀어줬어. 여기서 붙겠지. 붙어야 안 붙어? 안 붙어요. 왜 안 붙을까? 맞았어. 복사한 게 바로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복사했죠. 그러면 붙여넣는 것도 여기 이펙트 컨트롤을 선택을 해줘야 돼. 됐어요? 근데 요거 이렇게 해서 붙여넣어 봅시다. 쫙 붙이니까 어떻게 돼? 다 들어왔죠? 앞에 있는 거랑 똑같잖아. 프리스타일이었지, 포지션. 요거 어떻게 바꿔줍니까? 그냥 요 마커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바꿔주면 일단 해결이 됐죠. 그죠? 스케일은 커졌다 작아지는 거 해결이 됐어. 로테이션은 반시계 방향이었죠. 걔는 어떻게 죽었다? 어? 어떻게? 어떻게? 자, 키프레임 이동 버튼으로 이동해서 한 바퀴 들어가 있는 걸 반시계 방향이라 했잖아요. 각도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렇게 거꾸로 도는 애니메이션이 된다.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붙여놔주면 되죠. 근데 여기서 잠깐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뒤쪽에 여기 긴 영상 하나 있네요. 우리 진영 거. 자, 여기다가 붙여넣으려 그래. 어? 자, 먼저 모든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인디게이터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인디게이터가 이렇게 앞에 들어가 있어요. 붙을까 안 붙을까? 이펙트 컨트롤 선택하고 붙여넣으면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키프레임이 등록되긴 등록됐어요. 여기도 숫자값 바뀌었고 여기 배지도 색깔 바뀌었죠. 내용물이 있는 거 저 앞쪽에 허공에다가 붙여놓은 거야. 왜? 키프레임하고 프레임은 다른 애들이라 그랬죠. 키프레임은 정보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프레임한테 이 정보값을 적용시켜요. 근데 프레임이 없어도 키프레임은 딴 동네다 박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확대하면은 자 요거 수정해 보죠. 제 컨트롤 Z 눌러서 일단 요렇게 인디게이터 갖고 왔죠. 요렇게 옮겨놔 볼게. 컨트롤 V 어떻게 돼요? 붙었죠. 근데 특징이 뭐예요? 아까 그치 5촉을 만들어 갖고 왔죠. 얘는 절대값으로 들어가요. 내가 5초짜리 복사였잖아요. 클립이 100초간, 3초간, 키프레임은 5초로 집어넣어. 복사한 거를 그대로 집어넣게 됩니다. 했어요? 응?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됐어? 자, 이해했어? 이해됐어?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진하게 연습할 때 버티고 있어. 몇 명이지 우리가? 18이죠? 19인가? 19번 할 수 있어 이제. 걱정하지 마. 이 개념이 스피드 디렉션. 스피드 듀레이션? 스피드 듀레이션하고 조금 틀려져요. 자, 요 키프레임 들어가는 거는 얘네들은 별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 만드는 거 어떻게 5초로 내가 다 잘라갖고 프로토타입을 하나를 만드는 다음에 키프레임만 복사해서 붙여놓고 바꾸죠. 자,
밖에는 노가다는 수고는 끼치지만 얘를 생성하는 거를 다르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고급 정보를 하나 알려줄게. 자, 봅시다. 앞에 이렇게 5초짜리 만드는 거는 기억해 주시는데, 자, 뒤에 거를 일단 지울게요. 프로토타입을 어때? 하나 내가 만드는 거죠. 그죠? 얘를 4개를 복사해 볼까? 어떻게? 컨트롤 C 아니면 Alt 키 눌러서 당기면 됩니다. 돼요? 스냅 기능은 앞쪽으로 띡 붙게 되는데 인디게이터 기준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렇게 갭이 있어도 걱정이 있어 없어? 없죠? 왜? 여기 시퀀스에 클로즈 갭 Shift Z 딱 눌러주면 싹 붙죠? 자, 문제는 그냥 이렇게 붙여버리겠습니다. 뒤에 것까지 쫓아서 헷갈리니까. 자, 1번을 몇 번 복사한 거야? 4개 만든 거죠. 나는 2번 클립, 3번 클립, 4번 클립에다 바꿔줘야 되잖아. 일단 이 친구는 키프레임이 다 살아있죠. 스위칭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 백제민 1번, 2번에다가 바꾸고 싶다. 지금 1번 프레임으로 들어와 있죠? 그죠? 얘 어떻게? 그냥 놓으면은 긴 게 덮어 씌워버리지. 야, 요렇게 말고 나는 Alt 키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 해당 키프레임에 쑥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키프레임은 어때요? 그대로 유지되죠? 즉, 키프레임이나 속성값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물만 교체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 방법. 괜찮아? 요것도 선택할 물만하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쭉쭉쭉쭉 만들고 교체해 줄 수가 있어. 자, 이때의 특징은 뭐예요? 5초라든지 복사해 놓은 거 만든 거 그대로 내용물 들어갔죠. 집어넣은 거에 슬라이딩 줘도 되고 슬립 줘도 돼서 내가 원하는 거 맞춰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요번에는 이거를 해볼게요. 세 번째. 짠, 뒤에 거 불러왔어. 길이가 다 틀려요. 그죠? 여기에, 어? 여기에, 어, 조인어 들어가 있는 요 키프레임 5초짜리를 다 적용시키고 싶어. 근데 5초 말고 클립, 길이에 맞춰서. 가능할까? 나한테 길들여지고 있는 거 같지?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지 않아? 자, 봅시다. 클 에디터에요. 카피 있죠? 그죠? 여러분들 보면은 패스트는 어때요? 컨트롤 V인데 얘는 사실은 오버라이트로 즉 덮어 씌우고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패스트 인서트 있습니다. 삽입하는 거야. 그죠? 근데 밑에 뭐 있어? 패스트 어트리뷰트라고 있죠? 찾았어? 자, 어트리뷰트. 자, 요 친구 볼게요. 일단은 요 클립을 복사해야 돼. 어디서? 여기서 만약에 키프레임으로 복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어트리뷰트스 여기 이펙트 컨트롤에서 비활성화가 되죠. 요 메뉴는 어디서 발성화가 돼? 응? 키프레임에서 되는 거야. 키프레임. 되겠습니까? 키프레임. 아, 이제 키프레임 타임라인에 됩니다. 자, 자, 보죠. 이 친구는요, 복사를 타임라인에서 카피를 해야지, 그래야지 타임라인에서만 어트리뷰트가 활성화됩니다. 어트리뷰트 뜻이 결과란 뜻이잖아요. 자, 그리고 대상을 선택을 해서 붙여나가봐. 어트리뷰트. 자, 요런 항목이 뜹니다. 맞아요? 물어보는 거야. 어떤 결과를 복사할 건데요? 스케일 어트리뷰트 타임라인, 즉 모션, 오퍼시티,
타임 리매핑, 볼륨, 채널, 패널. 자, 다 가져가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체크가 안 돼 있지만 여기 이펙트라고 돼 있죠. 얘한테 만약에 프리미엄 이펙트까지 주잖아요. 그러면 이펙트도 복사가 돼. 자, 그리고 어떻게 붙일 수가 있냐? 봐봐. 딱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해? 들어갔죠? 얘 몇 초짜리야? 우리 연주장 정확하게 들어갔죠? 자, 긴 거. 진영 거에다 붙여볼까? 어떻게? 에디트, 테스트, 어트리뷰트 결과를 붙여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상대값으로 붙게 돼요. 돼요? 아까는 복사한 거 키프레임 안에서는 절대값이었잖아요. 얘는 상대값이야. 그래서 요거 진영 거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속도가 천천히 들어가죠. 요렇게 붙여놓는 아주 즐거운 기능이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뭘 하냐? 우리 19명 거를 만져 들었는데, 자,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이 5대 속성은 계속 쫓아와요. 그래서 요번 시간 하고 완성된 거 보고 다음 시간도 좀 줄게. 뭐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1탄 편집했죠? 그게 아직 남아있지. 그죠? 5대 속성 쓴 친구들도 있긴 있어. 자, 요번에는 어떻게 하냐? 장면이 그냥 휙 던지면 다음 장면으로 툭 컷이 바뀌죠. 재미가 없어. 어떻게? 종이를 기준으로 휙 던지면 쭉 이렇게 가서 다음 창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움직이는 방향, 즉 종이 기능으로 방향을 맞춰서 애니메이션 연습을 해보세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 로테이션을 줘도 되고 앵커 포인트 줘도 되고 다양하게 한번 연습을 해봐요. 요거는 어저께 했던 릴레이 영상의 두 번째 버전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새로운 거 안 하고. 괜찮아요? 던지는 방향에 맞춰서 잘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반 좌우측 바뀐 사람 없어? 한 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있어요? 그 원인을 알려줄까? 원인을 알려줄까 일단? 원인은? 뒤로 거꾸로 찍은 사람들은 아마 혼자 찍었던 사람, 그리고 셀카 모드로 찍은 사람이 형이니까. 왜? 셀카 모드는 미러리스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찍는 건 반전돼서 나와요. 거울 보듯이. 그렇기 때문에 방향 연습을 열심히 해도 반대로 나왔던 거예요. 플립하는 이펙트를 나중에 완성될 때쯤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 쭉 던지는 거 컷 편집이었던 거를 같이 날아갈 때 쑥 화면 옮겨주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위로 던지는 거 어떻게 돼? 위로 던지면 화면이 어디로 가야 돼? 화면이 밑으로 가야 됩니다. 종이 기준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번 시간 편집해 보세요.